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 격리자 분들은 격리 장소 이외에 외출 금지 등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입의 민생당 의원 그리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사건이 좀 믿기지도 않고 또 현행 법도 문제고 뭐 하여튼 이런 사건 터지면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좀 한숨이 나와요. 약간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대표님 오늘 여가부가 뭐 회의를 하나 진행을 했어요. 관계 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뭐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오늘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네, 여가부를 필두로 해서 각 부처별로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음. 대해서 정책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민간 위원들도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회의가 이게 관계부처 모여서 이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런 회의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다면 과거에 뭐 N번방이나 뭐 다크웹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늘 논의를 해 오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늘 논의를 해오기는 했지만 네.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언제나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현장 활동가들이 내는 목소리가 모두 반영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활동을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발언이나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다 목격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주시는 부처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처도 있고 뭐가 부처-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런 이제 성폭력 사안에 관련해서 네. 이제 본인 부처는 뭐 여가부처럼 이런 여성 인권 관련한 전문 부처가 아닌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약속하거나 그것을 더 많은 그 계획을 가지고 세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처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이렇게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최입의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이제 법사위 네. 소속이시기도 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지난 3일 법사위가 이제 회의를 열었고 예. 그때 논의를 했던 그 과정 그때 현장에 계셨죠? 예, 같이 논의했습니다. 네. 그 법사위가 열렸는데 정작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법안을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당시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이 사건이 국민 그 청원으로 이제 올라온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네. 그 청원서를 이제 보면은 그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 첫 번째가 경찰에 국제 공주 수사를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게 이제 본사가 독일에 있으니까 네.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범죄 예방을 위해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세 가지 다 국회에 직접적으로 그 할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네. 첫 번째 국제 공조 수사는 당연히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될 일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 전담부서 만드는 것도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네. 내용이었고요. 오늘 뭐 경찰이 밝힌 내용과 예, 맥락을 법무부에서도 같이 오늘 하겠네요. 발표를 했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제 이 양형 기준은 이제 법원이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법이 미흡하다면은 당연히 그 법을 보완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네.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다루기로 한 겁니다. 근데 청원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네.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하시면서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청원문을 처음 받아본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은 결국 국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네. 이 딥페이크라는 부분이 뭔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고 이것에 대해서
그 보완을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내부의 이제 사무처에서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그러면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이 국회에 올라온 입법안이 있느냐 네. 개정안들이 찾아봤더니 몇 건이 있더라. 네. 그러면 이것을 논의하자라고 해서 법사위에서는 실질적으로 N번방에 대한 논의보다는 네. 딥페이크라는 신종 범죄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외부에서 국회가 N번방 사건도 모르고 네. 이렇게 N번방을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 것이 고작 딥페이크냐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세심하게 네. 보긴 했어야지만은 일정 지분 앞에 설명드린 그런 좀 배경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왜 국회가 그러면은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왜 형벌이나 네. 그런 법들을 안 만들었냐? 개정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네. 상당 부분 현재 현행법으로도 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에 있는 법들을 네. 보다 잘 적용을 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형을 하고 법원이 또 그것을 근거로 제대로 그 형량을 높게 네. 해서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 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부족하다면은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입법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말에 적용을 해서 네. 지금은 외양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만 좀 당장 필요하지 일단 않고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은 당장 도둑을 잡아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 문제고 네. 먼저이고 그것은 지금에 있는 법으로 먼저 해보자라는 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겠지만 이 법을 만든다고 해도 네. 형벌은 이제 그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검거된 뭐 박사나 왓치맨이나 네. 이런 이용자들한테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우선순위는 네. 첫 번째 도둑을 잡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한테도 이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경찰과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형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낮은 와중에 사법부에 가면 더 낮게 선고를 하고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거나 이런 일들을 너무 흔하게 봤는데 지금 있는 법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보십니까? 네. 특히 이번 박사 일행 같은 경우에는 네. 아청법상의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보고 네. 처벌했을 때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네. 실제로 경찰에서도 그 법을 적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7개 정도의 네. 그 법을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이제 중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처벌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아청법이 강력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다 성인 여성이었다면 그렇게 중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법적인 공백도 이번 기회에 함께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인 여성들은 그렇게 당해도 된다는 건지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최혜배 의원님께서 그 SNS에 길게 글을 쓰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예. 해석을 하면 충분히 최고형 뭐 그 가장 높은 수의 음. 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앞서 우리 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운영자인 네. 그 잡힌 박사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면은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근데 그 텔레그램방에 이미 들어온 행위 자체가 돈을 내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유료 회원들이 있었으니까. 유료 회원들이죠. 그러면은 그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은 이제 몇 가지 행위를 합니다. 성 매수 행위는 이런 것이다. 근데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긴 하지만은 그 4가지 중에 2가지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성에 대한 성폭력 이제 어떤 행위. 네.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2가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성 매수 행위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단순한 참여자들도 돈을 내고 성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10년까지 최대 징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중형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이 적용을 하지 않아 왔고 법원도 당연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그런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벌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네네. 굉장히 약한 부분이 약하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성매수 행위로 해석을 해서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네. 범죄 단체 우리가 조직폭력배 같은 네. 단 같은 그런 범죄 단체는 아니지만 범죄 집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곳에 돈까지 내고 들어갔기 들어가서 때문에 같이 또 뭐 동영상을 올려라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공동의 행위를 한 거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범죄 집단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모두가 최고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 성착취물들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 행위고 행위고죠. 예. 그걸 돈을 내고 들어간 유료 회원들도 어차피 거기에 가담한 일종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공범으로도 네. 볼 수 있고 저는 또 범죄 집단으로도 봐서 처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네. 법에 여러 가지 이런 법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많은 다른 분들은 이제 현행법으로는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오히려 지금의 가해자들의 법리 적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미리 그렇게 빠져나갈 수 알려주는 있다는 것처럼. 식으로 얘기해주는 핑계거리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검찰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법을 활용해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워치맨 같은 경우도 검찰이 3년 6개월 구형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황당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 국민들과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어느 정도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한참 생각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예, 네.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조계라든지 사법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네. 이와 같은 성폭력, 특히 온라인 공간을 경유해서 이루어지는 성착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할 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네. 이제 스스로 찍어서 협박에 의해서 혹은 그루밍에 의해서 성적인 촬영물을 전달했는데 그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네. 그 당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것에 대한 개정 내용이었는데 이제 회의 내용에 보면 뭐 스스로 찍은 것 셀카를 왜 처벌하죠? 셀카를 어떻게 처벌하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라든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지금 참 믿기 어려운 워딩들이 있는데 제가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제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난 4일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는지를 예. 쭉 이제 해놨는데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그게 이제 딥페이크를 네. 논의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결국은 설명하는 이제 과정에서. 딥페이크라는 네네. 게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야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네. 얼굴을 이제 다른 사람 얼굴로 입히는 거죠. AI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본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이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솔직히 좀 그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결국은 이해도가 높아져 갔고요. 초기에 그 이제 나왔던 말씀드리고 네. 결국 이해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결국은 처벌을 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좀 더 뭐랄까 이제 앞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선인지 감수성이 이제
좀 높은 분들이 같이 네. 논의라면 더 논의가 쉬웠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서 조금 논의가 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런 법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뭐 역시 보완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이 조주빈 씨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네, 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지점은 네. 어떤 이제 박사라고 하는 검거된 그 사람 한 명의 극악한 이제 악마로서 그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도 네네. 이것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직 범죄, 음. 집단적인 성폭력인 관점으로 그 26만이라고 예, 하는. 네. 맞습니다.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에 가담했고 그것이 성폭력으로 명명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문화처럼 자행됐었던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6만 명이 이제 중복되는 숫자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있을 예를 수 들어 있죠. 계정을 공유한다던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갈 때 뭐 많이 내면 뭐 돈을 100몇십만 원씩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엄청 이거를 내고. 네. 여러 명이 걷어서 내서 그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도 그 깔 수 있지만은 당연히 컴퓨터에 또 깔 수 있고 인증만 거치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26만 명이라는 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고 계정 하나를 가지고 뭐 10명이 봤을 수도 있고 예, 하니까. 그럴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만연된 심각한 네. 그런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뒤늦게서야 지금 대처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26만 명도 법 감정으로는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 여론들이 높잖아요. 대표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네네.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네.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사도 6개월에 걸쳐서 겨우 잡아낸 검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네네. 지원할 때도 가장 큰 어려운 한계이고요. 그리고 처벌할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이제 수사에서 가장 큰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참여자들의 신상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대로 처벌해 낼 수 있는가 그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사 나오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겠다, 뭐 그리고 기록을 삭제하겠다라면서 이제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특히 10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은 뭘까요? 일종의 이게 놀이처럼 돼버렸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죄의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일종의 그냥 뭐 특정한 대상물로만 보고 뭐 그게 게임 캐릭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특히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실을 한마디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현실이 아닌 그건 비현실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인식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비정상 아닌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26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네네.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이 만연돼 있고 그런 인식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감수성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인식들이 필요한 굉장히 거죠. 떨어지는. 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10대들과 20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걸 무슨 그러니까 남성들 간의 어떤 놀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도 그 텔레그램 방을 모니터링하면서 네. 뭐 활동가들이 뭐 구역질을 한다든지 뭐 네, 집단적인 네. 상담을 그럴 수 있을 것 받는다든지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게 굉장히 그 공간에서 보여주는 문화 자체가 어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것이 당연한 놀이문화처럼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현장이었다 보니까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정말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낙인 찍는 문화도 없어져야 될 것이고 피해자를 순결한 피해자인지 아닌지 선별한다든지 그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피해 촬영물을 소비하고 적극적으로 재미를 찾으면서 놀이 문화화하는 그와 같은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대부분 10대, 20대가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인식의 측면에서 많은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입의 민생당 의원,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서승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